재미있고 신박한 글쓰기 홍나라 한글빵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시리즈를 데리고 왔는데요. 뭐냐면 문장 하나 바꿨을 뿐인데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문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작가님 문장은 신뢰가 안 가요 입니다. 사실 오늘 문장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작가님들을 뵈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을 때 신뢰에 관한 이야기로 풀어볼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문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두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다. 감기에 걸려 몸이 너무 아팠다. 제가 이 두 가지 문장을 예시로 가져온 이유가 있겠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의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5초를 드릴 테니 작가님들 한번 어떤 느낌의 특징이 있을까? 이 두 문장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게 신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는 시간 5초. 특징 발견하셨나요? 나는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다. 감기에 걸려 몸이 너무 아팠다.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이 두 문장을 데려왔을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이거예요. 사실 이 두 문장의 공통 특징은 이겁니다. 둘 다 주장이었어요. 하나의 주장이죠. 주장이 뭔가 소리 외쳐서 저는 이걸 주장합니다. 외칩니다. 뭐 그런 게 아니어도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주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의견이라고도 할까요? 나는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어. 라는 나의 의견이자 주장인 문장. 감기에 걸려서 몸이 너무 아팠어. 주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세고 의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은 신뢰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주장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제가 왜 이 두 문장을 가지고 오늘 작가님들을 찾아뵙느냐. 보통 초보 작가님들 글 보면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특징인데요. 작가님들이 이 다음에 근거를 안 써주세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작가님들이 글을 보내주실 때 나는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다 하고 더 이상 뒤에 이어오는 이 주장에 따른 근거를 안 보내주세요. 마찬가지로 다음 감기에 걸려서 몸이 너무 아팠다라고 말씀해 주실 뿐이지 그 다음에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장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장일 뿐이지 그 뒤에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을 썼을 때 아까 신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글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그걸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잘 믿기가 힘들죠. 예를 들면 아빠가 나 학창시절에 진짜 아빠는 퀸카가 아니죠. 킹카였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가 에이 당신이 무슨 킹카야 우리가 믿지 못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지어버리는 느낌이랄까?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 주장엔 근거가 있어야 하고요. 근거는 사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작가님들이 그동안은 나 공부 짱 잘했거든, 나 킹카였거든, 나 너무 아팠거든 말만 하실 게 아니라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문장으로 어떤 근거를 달아야 한다라는, 그럴 때 독자 입장에서는 그 문장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아, 우리 아빠 킹카 진짜 많네. 아, 우리 엄마 너무 공부 잘했네. 아, 진짜 아팠겠다 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쉽습니다. 한두 문장만 추가하시면 돼요. 너무 쉽다고요? 진짜 한두 문장만 추가해도 돼요, 여러분. 어떤 문장을 추가해야 될까? 그게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나는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다라는 문장을 볼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아직 확실하게 믿기가 좀 힘들어. 그럴 때는 작가는요, 한두 가지 문장만 더 추가해주면 돼요. 저는 이런 문장을 추가해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두 개를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거였어요. 그 근거이자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전교율등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근거를 제시해줬는데 이게 사실이겠죠? 이어야 하죠. 일단 지어낸 글이라서. 아무튼 두 번째는 전 과목 100점을 받았거든 내가. 근데 딱 한 번 마킹 실수로 고1 중간고사 때 수학 한 개를 틀렸어. 이런 식의 근거를 내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어떻게 잘했는지에 대한 근거이자 사실을 두 가지의 문장으로 덧붙인 거. 그 다음에 아까 하나 예시를 또 보겠습니다. 감기에 걸려 몸이 너무 아팠어 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부장님한테 이 문장을 보여줘야 돼. 부장님 감기에 걸려서 몸이 너무 아파요 라고 하지 말고 그 뒤에 부장님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게끔 하나의 근거를 댄다. 체온계로 온도를 재니 빨간 눈금자가 39도를 가르쳤어요 하고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 온도계를 사진 찍어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걸 그냥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하나만 딱 더 붙였을 때 이 주장, 의견에 대한 감기 걸려서 몸이 너무 아팠어요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확 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문장 한두 개만 추가해도요. 작가님들 글을 보고 독자가 확실히 정말 와 완전 믿음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하자면요. 이 표현기법을 구체적으로 쓰라라고 설명한 책도 있고요. 사실을 쓰라라고 설명한 책도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냐면 어떤 같은 상황을 바라볼 때 저마다 쓰는 표현이 달라서 그래요. 여하튼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쓰는 게 맞기도 하고요. 또 사실을 쓰는 거기도 하니까. 참고로 저는 이를 증명할 몇 가지 객관적 사건을 쓰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객관적 사건이란 그냥 있었던 사건 그대로를 말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에서 전교 1등 했다. 체온계가 39도를 가리켰다라는 것들. 굳이 정하자면 사실 쓰기에 가깝다라고 일러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구체적으로 쓰라는 또 다른 기법으로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혹시나 이 언어적 표현 때문에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사실 기분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살펴볼까요? 여기서 아까 초보 작가님들은 앞에 나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다라고 한 문장으로 맞추거나 감기에 걸려 몸이 너무 아파요 라고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있죠? 사실 여기서 작가라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전 과목 100점을 받았는데 딱 한 번 마킹 실수로 고1 중간고사 때 수학 1개를 틀렸다. 앞에 문장 어디 갔죠? 지웠습니다. 만약에 조금 노련한 작가가 썼다면요. 이 앞에 문장을 삭제했을 거예요. 삭제. 그럼 두 번째 문장도 같이 봐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체온계로 온도를 재니 빨간 눈동자는 39도를 가리켰다. 이 문장만 쓰고 앞에 문장은 역시나 삭제 했을 겁니다. 감기에 걸려 몸이 너무 아팠어. 그 문장은 삭제. 왜 그럴까요? 왜 작가는 그렇게 썼을까?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글쓰기 제1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성. 이 원칙이랑 경제성이라는 단어는 제가 붙인 거고요. 또 누군가 다른 작가님이 쓰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 제1원칙은 경제성이고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표현 빼고 싹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빼고는 싹 다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필요 없는 걸 그러면 싹 다 버려야겠잖아요. 앞에 문장에 보시면 이 두 가지가 필요 없는 거였습니다. 나는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고 감기에 걸려서 몸이 너무 아팠어 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굳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굳이 안 써도 의미가 다 통하는데 왜 굳이 써? 작가는요. 내가 공부를 잘했고 너무 아팠다는 거를 굳이 문장으로 쓰지 않아도 뒤에 문장들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전 과목 100점 체온계 39도 그것만 써줘도 독자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자는요. 그 뒤에 문장만 읽어도 아 작가님이 공부 정말 잘하셨구나 혹은 정말 아프셨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굳이 왜 내가 너무 아팠다고 또 써야 될까? 알고 있는데 굳이 왜 내가 내 입으로 공부를 잘한다고 썼어야 됐을까? 그걸 알기 때문에 쓰지 않았다. 완전 초보 작가님들 쓰시는 거랑은 정말 정반대죠. 오늘은 문장 하나 바꿔 쓸 뿐인데 시리즈로 작가님들을 찾아뵙는데요. 작가님들 글쓰기는요. 영상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보여줄 수 없고 오직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그 한계를 오히려 강점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언어만으로 모든 것을 상상하게 만들고 독자를 즐겁게 만들고 독자를 감동시키고 그래서 우리 글빵 작가님들도 나의 과거로 독자를 데려가서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다면 글로 상상하게 해주세요. 그 상상의 힘을 믿고요. 독자가 직접 본 듯이 글로써 믿게 해주시라. 더도 말고 한두 문장이면 된다는 것.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흥나라한 글빵에서 재미있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작가 육성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글빵 공식 블로그에도 공지를 올렸으니 아래 링크를 타고 가셔서 자세한 사항 읽어보시고 내가 도전해보겠어 하시는 용감한 작가님들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흥나라한 글빵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강의를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신박한 글쓰기에 대한 온라인 영상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저와 함께 글 쓰시고 싶은 작가님들은 또 아래 링크 타시고 오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확신하며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는 겁니다. 작가님들 신뢰보다 한두 문장이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